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현우산업 한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오늘 뭐 좋은 그래도 매매할 종목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제 기준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좀 매매 대응을 하지 않았고요. 현우산업 한 종목 좀 대응을 하고 오늘 매매는 좀 마쳤습니다. 자,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 이 현우산업으로 충분히 제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종목인데 손절이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절이 나간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바로 좀 시장과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우산업은 장중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LG전자에서 휴대폰 사업 부분을 철수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 부분을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전기차, 이 전장 생산 업체에 이 현우산업이 PCB를 납품한다라는 내용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일봉상으로는 장중에는 이런 고점 자리를 뚫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제 재료가 나쁘지 않은 재료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대금도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제 최고 거래대금이 터졌죠. 그래서 분봉상 보고 있다가 이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할 때 제가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몸통 라인, 꼬리 라인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이 돌파 이후에 이제 타점이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이제 돌파가 나오는 상황일 때 제가 이걸 보질 못했어요. 제가 잠깐 이제 다른 거를 좀 하고 있느라고 이 종목을 보질 못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기 돌파할 때 여기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걸 체크를 못해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충분히 여기서 이제 돌파 매매로도 이 대응이 가능한 그런 자리였죠. 그리고 분봉상이죠. 이제 분봉상 돌파 이후에 돌파된 고점, 지지 저항으로도 충분히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늦게 본 거죠. 늦게 봐서 여기서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좀 욕심의 구간이거든요. 그냥 여기서 위로 상승이 나와서 상한가에를 들어가더라도 그냥 이 자리를 기다리는 게 낫었습니다. 돌파된 고점으로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떨어진다면 이런 데서 이제 매수해 볼만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욕심과 탐욕이 앞선 거죠. 그래서 이거 상한가 들어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제 욕심을 부려서 매수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상한가 찍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매수 잘했다. 여기서라도 쫓아붙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요 구간이 그래도 대략 한 3% 구간 수익이 났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상한가가 풀리더니 이 자리를 이탈을 하고 결국에는 여기를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손절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이 나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안 했다면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요렇게 이제 투매가 떨어진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세력이 흔드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비중을 좀 줄여서라도. 그런데 제가 매수가가 여기다 보니까 여기서 손절이 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욕심을 부린 자리에서 견디질 못하고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니까 손절을 한다. 그래서 이 매수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이런 구간, 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 위쪽에서 매수를 하는 바람에 손절이 나간 종목이 됐습니다. 오늘 저 스스로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던 종목이고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이 구간을 수익 구간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 굉장히 좀 자책하는 그런 게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매매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를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이런 자리가 유리한 구간이구나. 이런 자리에서는 수익이 났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손실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위험한 구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또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참고하셔서 좋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현우산업 매매 마치고 손실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오공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손오공이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 사실 이제 손오공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파동이 나왔죠. 자, 요 자리가 이제 가장 매매하기 좋았던 자리고,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1차 파동 이후 2차 파동 구간으로 들어가는 상한가봉이 만들어졌고요. 자, 거래 대금이 조금 적게 터진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만 이제 분봉상 좀 빠르게 이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조금 늦게 터진 부분이 있고요. 자, 이렇게 그래도 파동을 좀 만들어 주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죠. 굉장히 양호한 그런 분봉상의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손오공은 이슈가 좀 있는데요. 이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에 진출한다라는 게 조만간 닥칠 것이다라는 이슈로 이 종목이 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재탁 뉴스예요. 요 앞에서 상승이 나올 때도 이 뉴스로 강력하게 좀 상승을 줬던 부분이 있고 오늘은 이제 같은 뉴스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죠. 사실 이 종목이 갭이 좀 많이 떴다면 요게 이제 시가개 매매하기 좋았던 자리입니다. 근데 갭이 요 저항 자리 위에서 시작을 안 했죠.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시가개 매매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분봉상 빠르게 좀 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장중에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는 이 뉴스가 뜨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그냥 보기만 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면서 재료와 뉴스를 좀 터뜨리고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두 번째 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뭐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테크놀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바닥권에서 첫 번째 나온 상한가 봉이죠. 이런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하는 상한가 봉이 첫 번째로 나왔고, 근데 이 종목은 좀 인맥주로 올라갔어요. 이 종목은 윤석열 관련주로 오늘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해서 막 후발주들이 계속 뭐 연이어서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가긴 하는데,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뭐 매매 대응을 하더라도 조심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이제 상한가에는 빠르게 들어갔지만 상한가를 굉장히 지저분하게 흔들면서 막판에 이제 상한가를 좀 굳혔어요. 그래서 뭐 내일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산중공업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현 총리인 정세균 총리 관련주죠. 자, 오늘 이슈가 좀 있는데요. 정세균 총리가 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 이슈로 오늘 강하게 좀 움직였어요. 제가 이 종목도 좀 보고는 있었는데요. 파동상으로 이제 너무 높은 구간이라 대응은 하진 않았습니다. 큰 파동으로도 여기서 이제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으로 들어가는 구간이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도 이제 작은 파동으로도 3차 파동 구간이 막 나오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격상으로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뭐 1,000원 미만에 있던 종목이 현재 거의 6,000원, 7,000원대에 육박을 하니까 굉장히 높은 구간이고요. 그리고 대선 후보 관련해서는 사실 정세균 총리는 좀 순위 안에 드는 그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매매 대응을 안 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봉상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대응을 했다면은 또 수익도 잘 났을 종목입니다. 자, 요런데 이제 뭐 돌파 매매 대응을 했어도 수익 충분히 났을 수 있었을 거고요. 요런데도 이제 뭐 마찬가지로 돌파 매매 대응을 했다면 수익 충분히 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보고는 있었지만 대응은 하진 않았고요. 그래도 분봉상의 움직임이 괜찮게 잘 움직였다. 그래서 이 종목도 가격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그냥 살펴보는 정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특징주는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뭐 계속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는 계속 5일선을 잘 유지를 하면서 오늘은 이제 도지 캔들을 좀 만들어 줬어요. 뭐 시장에 계속 강한 종목들이 좀 출현을 하고 있죠. 테마나 이슈를 형성을 하면서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로 대응을 잘 한다면 그래도 단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 전체적으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진 않고 있고요. 일부 좀 섹터에서 순환매의 느낌으로 일부 섹터의 일부 종목들만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관련해서 내가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수익 내기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나쁘지 않게 잘 만들어졌죠. 자, 5일선을 살짝 이제 세우면서
이 정고점을 가려고 하는, 도전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종목의 움직임은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강한 종목들의 출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잘 대응을 한다면 뭐 단기에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은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흐름은 좋은 반면 이 시장의 전체적인 섹터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래도 간간히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연기금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조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지난주에 부활절 연휴로 인해서 좀 휴장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미국 시장의 이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또 개장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시장을 만들어줄지 좀 살펴보면서 계속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좀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시장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